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이제 주중에 있는 EPL 총 6경기 프로토 승부식 7회차 경기들 준비해왔고요.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은 주말 경기들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에는 총 3개의 픽을 했고 그 중에 하나 이게 적중이 됐고요.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3개를 똑같이 토요일과 동일하게 3개의 픽을 가져가서 이거 하나만 일단 적중이 됐습니다. 배당이 그리 좋은 배당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토요일에 비해서 일요일은 좀 결과가 좋지 못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위 웨스트 브롬위치 대 2위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고요. 경기가 6경기로 좀 꽤 많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상대 전적에서는 1무 4패로 맨시티가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웨스트 브롬위치 같은 경우에는 디앙가나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홈에서 4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6연승을 하고 있고 원정에서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 리그 기준이고요. 하지만 맨시티는 지금 데브라이너 그리고 아구에로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지금 웨스트 브리미치가 지금 뭐 홈에서 지금 4연패를 할 정도로 홈에서는 조금 힘이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반면에 맨시티는 데브라이너 선수가 없다라는 점이 조금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두 팀의 전력을 봤을 때 맨시티의 이런 최근 리그에서의 분위기를 본다면 홈에서 연패를 하고 있는 웨스트 브로미치 상대로 무난하게 이길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부패 쪽에서는 저는 이제 웨스트 브로미치의 패 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어느 번은 제가 3.5점 기준으로 이제 잡혀져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3.5점 기준으로 봤었을 때 개인적으로 언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웨스트 브로미치의 수비를 생각을 해본다면 많은 득점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웨스트 브로미치의 빅센 감독의 이런 버스 수비, 분명히 두 줄 수비로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상대가 또 맨시티고 최근에 분위기가 좋은 맨시티이기 때문에 분명히 좀 최소한 실점을 하지 않으려는 축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맨시티가 데브라이너 없이 이렇게 창의적인 모습이 많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즌 맨시티의 결정력 자체는 뭐 최근에는 굉장히 좋지만 그렇게 지난 시즌이나 타 시즌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은 떨어지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득점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경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맨시티가 이기더라도 좀 힘겹게 이기는 경기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3.5점 기준으로 봤었을 때 언더 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이제 2점이 이제 핸디캡 위였습니다. 그래서 웨스트 브로미치의 플러스 2점 핸디캡을 적용을 해본다면 맨시티가 저는 한 2점 차 정도로 1점 차 이상으로는 이길 것 같은데 2점 정도로 이제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는 좀 핸디캡은 그렇게 그다지 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플러스 1점이 기준이었다면 맨시티의 핸디캡 승 쪽으로 가봤을 텐데, 플러스 2점이 기준이어서 이 경기는 그냥 핸디캡 무승부로 맨시티가 2점 차의 승리가 되는 좀 힘겹게 이기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번 경기에서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고요. 2번 경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위 사우스햄튼 대 11위 아스날의 경기고요. 일단 상대 전적 자체는 1승 2무 2패로 아스날이 약간은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와 해외 둘 다 승패 쪽이 조금 더 확률이 높아서 이 경기는 좀 무승부 쪽보다는 승이나 패 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팀의 스타일도 약간은 무승부보다는 승패 쪽으로 나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일단은 사우스햄튼이 부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베스테르고르 선수나 뭐 레드먼드, 로메오, 제네포, 이 중원에서의 로메오, 그리고 전방에서의 레드먼드나 제네포, 그리고 수비에서의 베스테르고르, 이런 선수들의 특히나 좀 치명적인 선수들이 몇몇 있어서 그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마리 선수만 일단은 결정 예정이고요. 원정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팀은 주말에 또 컵 경기에서 만났었죠. 하지만 그 라인업을 봤었을 때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베스트 전력으로 나왔었고,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뭐 주전급 선수들이 나오긴 했지만 일부 선수들이 약간은 로테이션을 가동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사카나 뭐 라카제트나 이런 선수들을 약간은 로테이션을 시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경기에서 이제 베스트로 나온다면
저는 사우스햄튼이 이번 시즌 보여주는 경기력은 굉장히 좋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지금 부상자들에 있어서 조금 치명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베스테르고로 선수가 없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수비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뭐 제네포나 뭐 레드문드 이렇게 다 좋은 선수들이지만 그래도 이런 대체할 수 있는 자원들이 뭐 월콧이나 잉스나 체아담스 뭐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수비에서의 이런 공백은 좀 타격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주말에 컷 경기에서 사우스햄튼은 풀주전으로 좀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체력적인 부담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득점이 좀 많이 나올 경기로 판단을 하고 있고, 저는 아스날이 배당을 정배를 받았다는 점도 그렇고, 원정에서 최근에 연승을 하고 있고 사우스햄튼의 이런 부상자들을 살펴본다면 아스날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우스햄튼의 패를 바라보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아스날도 수비가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압박에 고전하는 굉장히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아스날의 모습이 있고, 반면에 사우스햄튼도 이 베스테르고르 선수의 공백, 그리고 지금 두 팀을 봤을 때 공격적으로는 어쨌든 아스날이 이번 시즌 결정력은 아쉬워도 최근에 라카제트의 이런 폼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과 오바메양이 아마도 출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스날의 공격력, 그리고 사우스햄튼 역시 공격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번 시즌이기 때문에 득점이 많이 나오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버 쪽으로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이 경기는 이 정배가 언더였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경기는 조금 역배로 좀 오버가 조금 더 경기력을 봤을 때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아스날이 이기더라도 좀 힘겹게 이기는 1점 차의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사우스햄튼의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벌리 대 아스톤빌라의 경기고요. 상대 전적은 2무 1패로 아스톤빌라가 약간의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벌리 같은 경우에는 테일러 선수가 결정 예정이고요. 아스톤빌라 같은 경우에는 맥긴 선수가 경고 누적, 그리고 웨슬리 선수가 결정 예정입니다.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스톤빌라 같은 경우에는 좀 1월달에 이제 경기가 지연됐던, 연기가 됐던 그런 경기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원정에서 2연패의 이런 전적은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아스톤빌라가 더 벌리보다는 우세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벌리가 최근에 뭐 리버풀도 잡았고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이 어쨌든 간에 수비적으로 좀 잘 지켜내는 그런 모습들이 최근에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아스톤빌라 같은 경우에는 와킨스 선수가 최근에 침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타 선수들이 그릴리시나 뭐 이런 공격력적인 부분에서 좋지만 수비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좀 0대0의 경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아스톤빌라의 공격력 자체는 좋지만 원정에서 어쨌든 간에 좋지 않은 전적을 최근에는 그 전까지는 아스톤빌라가 원정에서 좋았었는데 최근에는 원정에서 좀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로 해본다면 벌리가 저는 이변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변이라면 벌리의 승을 바라보기에는 아스톤빌라의 이런 공격진이 너무 좋아서 무승부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벌리의 무승부를 바라보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득점이 많이 나올 것 같은 경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벌리 수비에 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벌리의 이런 단단한 수비라면 아스톤빌라가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벌리의 핸디캡 승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첼시 대 울버햄튼의 경기고요. 상대 전적에서는 2승 1무 2패로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첼시는 일단은 캉테 선수가 결정 예정이고,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포덴세, 히메네스, 카스트로 선수가 결정 예정입니다.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첼시의 이런 흐름, 풀럼 상대로도 1대0으로 겨우 이겼고 지난 경기도 레스터에게 이제 패배를 했죠. 근데 레스터전에서 라인업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어쨌든 캉테 선수가 부상이고 조르지뉴 선수가 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이 좋지는 않지만 코바치치와 마운트를 이 투볼란테로 세웠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좋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대팀인 울버햄튼도 이번 시즌 좋지 않고 최근에 2연패를 하고 있는 팀입니다. 특히나 이 공격에서의 포덴세나 히메네스 등 주요 이런 자원들이 이제 출전을 하지 못하는 점은 굉장히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첼시가 흐름적으로는 좋지 않지만 지금 램파드 감독이 벼랑 끝에 좀 몰려져 있고 울버햄튼이 공간적으로는 좀 뒷공간에 대한 수비진 주력이 좀 느려서 그런 공간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첼시가 조금 더 우세한 경기를 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공간에 있을 때 좋은 첼시여서 저는 첼시의 승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득점이 좀 적게 나올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첼시가 뭐 베르너가 지난 경기 득점했지만 골치소로 조금 취소가 됐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꿀맛을 봤다라는 점과 그리고 지금 첼시의 이런 답답한 공격력을 봤었을 때는 조금 언더의 느낌도 조금은 들지만 울버햄튼의 수비적인 모습을 생각해 봤을 때 공간이 좀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득점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저는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첼시가 좀 2점차 이상으로 승리하기에는 분위기가 좋지 않은 울버햄튼이라도 첼시 역시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1점차로 간신히 이기는 경기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첼시의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고요. 5번 경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유 대 셰필드의 경기입니다. 1위 팀과 꼴찌 팀의 맞대결입니다. 일단 상대 전적에서는 2승 1무로 맨유가 더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맨유 같은 경우에는 윌리엄스, 레시포드 선수가 이제 결장 예정이고 홈에서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셰필드 같은 경우에는 맥버니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셰필드 더 이상의 이제 이번 시즌 기대가 전혀 되지 않는 팀이죠. 일단 셰필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강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 강등에 좀 가까운 상황에서도 이 와일더가 감독을 이제 경질하지 않는 게 어쨌든 뭐 3부 리그에서 1부까지 올렸었던 감독이고 2부 리그로 내려가더라도 또 1부 리그로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질설이 뭐 돌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좀 이런 본인 입지에 대한 위협이 좀 전혀 없어서 좀 계속 그런 경기력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뭐 따로 설명 없이 맨유가 좀 너무나도 우세한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시포드가 없다라는 점은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뭐 페르난데스나 뭐 반더비크 선수도 있고요. 뭐 그린우드나 뭐 어쨌든 지금 카바니도 득점을 FA컵에서 그 리그 경기에서도 득점을 했었고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 맨유가 이 경기는 좀 무난하게 잡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맨유의 승을 바라보고 있고요.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3.5점 기준인데 오버도 조금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런 배트맨에서 3.5점 기준으로 잡았을 때 대부분의 이런 축구 제가 갔었던 그런 경기들 중에서는 언더 쪽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했고 셰필드가 좀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맨유가 레시포드가 없다라는 점에선 조금 아쉽고 그리고 맨유가 어쨌든 간에 상대팀이 좀 라인을 내렸을 때 가끔씩 답답한 경기력이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좀 맨유가 고전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득점이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서 저는 언더 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점으로 기준을 잡았고 마이너스 1점이라면 저는 맨유가 2점 차 정도는 지금의 맨유의 흐름이라면 홈에서의 이런 모습 반대로 셰필드의 이런 원정에서의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2점 차 이상의 승리는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맨유의 핸디캡 승을 바라보고 있고요. 마지막 경기입니다. 토트넘 대 리버풀의 경기입니다. 일단 상대 전적에서는 5패로 토트넘이 좀 불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배당에서는 국내에선 비슷한 흐름, 해외 배당에서는 무승부와 패의 이런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로셀소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리버풀은 뭐 조타, 케이타, 뭐 고메즈, 핸더슨, 반데이크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리버풀은 이번 시즌 지금 최근의 모습들을 본다면 리그 기준으로 5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리버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리버풀이 원정인데도 리버풀에게 정배를 줬습니다. 뭐 2점대가 넘어가긴 하지만 어쨌든 정배를 줬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는 리버풀 사이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경기는 승무패가 사실 좀 애매해요. 좀 어려운 경기인 것 같아서 이 경기를 뺄까라고 좀 고민을 했다가 어쨌든 언오버에서는 좀 오버가 좀 좋아 보여서 이 경기를 좀 포함을 시켰습니다. 일단 뭐 상대 전적에서 리버풀이 좀 우세하고 부상자가 토트넘과 비교했을 때 부상자가 많지만 토트넘은 아직 컷 경기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내일 이제 새벽에 컷 경기가 있는데 일정적으로도 좀 불리한 모습이 있고 리버풀이 지금 5경기째 승리가 없는 타이밍에서 이번 흐름쯤에서는 조금 분위기 반전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토트넘이 분명히 이런 리버풀 상대로 이 역습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팀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중원에서의 이런 이 힘싸움에서는 조금 리버풀에게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티아고 알칸타라가 복귀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그 부분이 리버풀에게 있어서 좀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리그 기준에서 리그에서 약간의 로테이션을 좀 돌렸었기 때문에 저는 체력적으로는 로테이션을 돌리기 어려운 토트넘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 토트넘이 FA컵을 버릴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전급 선수들로 나올 것 같아서 그래 일정적인 불리함과 상대 전적 그리고 경기력에서도 그래도 조금은 리버풀이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저는 토트넘의 패를 바라보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득점이 적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리버풀도 지금 최근에 수비적으로 좀 불안한 모습들이 많고 토트넘의 이런 역습에 좀 당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득점이 적게 나올 경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핸디캡 무승부로 리버풀이 1점 차로 좀 간신히 이기는 경기가 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토트넘의 핸디캡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6경기 공유를 드렸고요. 1번 경기부터 제가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경기는 웨스트브로미치의 패배, 2번은 사우스햄튼의 패배, 3번은 벌리의 언더, 4번은 첼시의 오버, 5번은 맨유의 승리, 6번은 토트넘의 오버 이렇게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 주력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조합을 그리 잘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만 해주시고 제 생각과 조금 다르시다면 그대로 따라오시는 것보다는 제가 기존에 보여드렸던 픽들 중에서 예측들 중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만 골라 가셔서 조합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 픽은 이제 주력으로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기입니다. 첫 번째는 첼시의 오버, 두 번째는 토트넘의 오버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부주력인데 아까 보여드렸던 주력보다는 조금은 덜 안전하지만 그래도 제 기준에 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기들을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사우스햄튼의 패배, 두 번째는 벌리의 언더, 세 번째는 첼시의 승리 이렇게 뽑아왔고요. 마지막 이제 고배당 픽입니다. 고배당 픽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이제 사우스햄튼의 핸디캡 무승부, 두 번째는 벌리의 무승부, 세 번째는 맨유의 핸디캡 1점 승리, 네 번째는 토트넘의 패 이렇게 39.1배당 이렇게 좀 높은 배당이고 금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이제 딴 돈으로 이제 걸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아직 충전을 안 해가지고 조금 소액으로만 가져가 봤습니다. 최근에 EPL이 좀 이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소액으로 주중에 프로토 가실 거면 소액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 조합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하고요. 저는 내일 이제 승무패 4회차 경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